네, 미국에서 북한 정권 교체와 선제 타격론 등 강경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을 개발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도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국무부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장관이 전격적으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어느 시점에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 국무부 브리핑 시간에 대변인이 발표하기 앞서 틸러슨 장관부터 전격 연단에 섰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우선주의의 기초에 국정을 운영해 왔다면서 현재 최대 안보 위협은 북한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예. 이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는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붕괴도 원치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도 일축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not your enemy. We're not your threat, but you are presen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us, and we have to respond. And we hop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that and that we would like to sit and have a dialogue with them.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e do not seek an excuse to send our military north of the 38th parallel. 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틸러슨 장관 역시 여전히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북한 정권 교체 같은 이 초강경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틸러슨 장관의 대화 발언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2차 시험 발사 이후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김정은 정권 교체와 선제 군사적 행동 등 급진적인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또 미군 당국은 한미양국 군수내부가 대북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이런 초강경 기조가 북핵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의 오늘 발언은 대북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균형을 찾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북 강경 기조와 대중국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반발을 불러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북한의 평화적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이끌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무장관은 지금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중진 의원의 전원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북 강경파이자 공화당 중진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전한 말입니다. 예. 그레이엄 의원은 미 M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하려 한다면 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북한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직접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중국이 나서야 한다면서 중국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데 대해서 백악관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백악관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적 대응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는 대신에 모든 옵션 그러니까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프로그램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에
트럼프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를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언뜻 듣기에는 틸러슨 장관의 대북 대화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발언 이게 뭐 상충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상충한다고 하기보다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 또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전방위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 강원 양면 메시지가 동시에 나온 것은 그만큼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 수단이 많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외교 과제의 하나로 내세워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사실 북한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만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해왔지만 중국 또한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군과 정보기관 등이 강경한 대북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무부로서는 대화를 거론하면서 역할 분담을 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대북 강경 기조 속에서 국무부가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새로운 대북 또 러시아 제재법에 서명할 예정이고요. 중국 기업 제재 등 대중 강경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